변하지 않도록 그댈 사랑할게요. 이제야 나 태어나 그 이유는 할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자, 오늘은 김동률 노래로 시작했고, 너희들은 김동률 알란가 모르겠네. 쌤 대학 다닐 때 유명했던,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유명했던 가수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이고, 오늘 배울 부분 22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청나라와 일본이 계속해서 우리 조선에 간섭을 해오죠.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런 사건 등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서양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세상이 급격하게 변해가는데, 자, 당시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농민들은 어떻게 이 변해가는 세상에 대응을 해갔는지를 여러분이 파악하면 될 것이고, 핵심 키워드들, 오늘은 동학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동학에 대해서 잠깐 2학년 때 배운 적이 있는데 복습 잠깐 하겠습니다. 자, 1860년 경주에서 몰랑 양반 최재우가 창시한 종교입니다. 종교. 자, 당시 서학이라는 어떤 천주교에 대응해서 어떤 우리 동양의 어떤 종교로서 새롭게 창시되었고, 자, 당시에 어떤 이모군란 이후에 특히 청나라 일본 상인들의 침투와 세두정치 때부터 이어지는 어떤 관리의 부정부패들, 이런 어떤 농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런 고통을 그나마 위로해주는 게 이런 종교적인 역할이죠. 자, 그래서 정부가 이 종교, 동학이라는 종교 역시 굉장히 탄압하지만, 특히 이제 농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 이 삼남 지방에 급속도로 확산되어 갑니다. 자, 주요 내용은 평등을 강조하는 인내천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해서. 자, 그래서 당시 농민들의 이 동학은 이 농민들의 어떤 정신적인 위로를 해주는 종교로서 기능을 다했고, 현재는 어떤 천도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오늘 거대한 어떤 흐름, 운동의 흐름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동학농민운동은 크게 1차 봉기와 2차 봉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봉기가 사실 똑같지만, 동학이 일으킨 건 똑같지만 사실 성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다릅니다. 자, 일단 1차 봉기의 어떤 과정을 잠깐 살펴보자면, 이 고부라는 전라도 지방의 이 지도가 보이는가 모르겠네. 지도가 안 보이네. 진도가 보이나? 이 고부라는 곳의 지명 이름입니다. 이 고부 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이라는 이 탐관오리가 굉장히 부정부패가 극심했는데, 자, 이 부정부패를 견디다 못한 이제 이 당시 이 고부 지방 농민들이, 이 동학을 믿던 농민들이 이제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고, 이 봉기의 주도는 전봉준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고요. 당시 황토현이라는 곳에서 관군을 격파하면서 전라도 지방에서 가장 큰 전주성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전라도를 장악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 농민군들이 당시 분노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특히 전라도 지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곡창지대로서 사또들이 부임할 때마다 굉장한 수탈을 행하던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에 대한 어떤 반감, 이 지방에서 이 관 세력에 대한 어떤 반감이 가장 강했던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쌓였던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을 하면서 전주성까지 점령하게 되었고, 이제 이 정부에서는, 조선 정부에서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이 농민들의 어떤 분노가 정말로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하던 대로 청나라의 원군을 요청합니다. 이 우리나라 농민군을 좀 진압해달라고 다른 나라 군대를 불러들이는 거죠. 자, 근데 이 우리가 갑신정변 때 맺었던 텐진 조약에 한 나라가 군대를 파병하면 다른 나라도 군대를 파병할 수 있도록 이제 서로 통보를 해주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일본도 청나라가 군대를 파병해 오니까 일본에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일본도 이 텐진 조약을 들어서 군대를 파병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당황한 것은 농민군이죠.
농민군은 왜냐면 일단 분노해서 이 관아 세력한테 이 부정부패한 탐관오리들 때문에 열받아서 일어났는데, 자기들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 군대가 청나라 군도 오고 일본 군도 오니까 이거는 농민군이 원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부와 이 전주 화약이라는 것을 전주에서 화해를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패전개혁안 12개조를 들어주면 우리가 이 전주 화약을 맺고 다시 원래대로 농민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정부가 그래서 그래 옳다, 그래 잘했다, 그래 체결하자 그러면 해서 이 패전개혁안 12개를 들어줄 테니까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농민군은 해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당시 패전개혁안 12개조를 보면 농민들이 원했던 어떤 개혁의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보면 탐관오리는 징계하고, 다 보면 어떤 하층민들, 고통받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대부분 쓰여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노비문서 불태우고 천인의 대우 개선하고 과부가 재혼을 하는 것을 허용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토지는 평균으로 나누어 경작하게 할 것이라는 농민들의 가장 큰 염원이고요. 이 조항은 갑신정변 때 급진개혁파들이 내세웠던 조항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급진개혁파들이 내세웠던 조항에는 이 급진개혁파들은 양반의 젊은 양반들이기 때문에 이 농민들이 실제 원하는 것을 모르고 토지 제도에 대한 개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지지를 하지 않았다고 했죠. 자, 이 농민들이 실제로 제출한 것을 보면 이런 조항들, 토지는 평균으로 나누어 병작하게 한다라는 가장 중요한. 자, 그래서 이 1차 봉기의 성격을 우리가 반봉건적, 이 낡고 낡은 것들, 이 구체제에 대한 어떤 반감으로 일어난 반봉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1차 봉기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해산을 했죠. 해산을 했는데, 그러면 이 농민군을 해산하러 온 어떤 청나라 군대나 그렇고 일본 군대도 그렇고 이제 이 도와주러 왔는데 도와줄 게 없어졌죠. 이제 갑자기. 그러면 이제 다 돌아가야겠죠. 자, 근데 그래서 정부가 이제 청나라와 일본에게 너 이제 와준 건 고마운데 할 게 없네, 다시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이제 일본은 애초에 군대를 보낼 때부터 이대로 조선에서 이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강한 결심이 있었던지 이것을 거부하고 경복궁을 점령해버립니다. 점령하면서 이제 조선의 개혁을 요구하는 거죠. 조선이 변해야 된다. 사실 이 개혁은 뭐 조선이 강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대로 이제 나라를 바꿔갈 수 있는 개혁이겠죠. 자, 그리고 청나라 군대, 조선에 와 있는 청나라 군대를 기습 공격합니다. 어떤 자신감이 있었겠죠. 청나라 군대를 이제 이길 수 있겠다는 자신감.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 갑자기 청일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이 전쟁은 이제 일본의 우세 속에서 진행이 되어 갑니다. 당시 청일 전쟁 때의 모습이고요. 이때 사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본군이 갑자기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궁을 점령하고 이렇게 하니까 농민군들이 다시, 야, 우리가 물러났으면 일본 너희 군대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분탕질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학 농민군이, 야,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다시 모여라, 2차 봉기를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2차 봉기를 일으켜서 서울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전라도 지방에 모여서 서울로 진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중간에 있는 이 공주입니다. 지금은 충청도 공주에 있는 곳이고요. 이 우금치라는 곳에서 일본군과 이 동학농민군이 전투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일본군은 당시에 우수한 이제 근대 국가로 발전을 하면서 우수한 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 일본군의 화력에 밀려서 패배하게 되고요. 2차 봉기. 그래서 종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봉기와 2차 봉기가 일어난 성격이 전혀 다르죠. 1차 봉기는 우리 조선 정부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일어난 반봉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2차 봉기는 또 조선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이 외세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일어난 봉기입니다. 그래서 2차 봉기는 반외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1차 봉기와 2차 봉기가 성격이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점. 자, 그래서 동학농민의 중요한 점. 자, 역사상 가장 큰 최대 규모의 농민운동이었고요. 자, 그리고 농민 스스로 지배체제를 개선하려는 1차 봉기였죠. 반봉건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여기서 몇 가지 조항들은 갑오개혁에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실제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차 봉기에서 나왔듯이 외세의 침략을 시키려는 노력,
반외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서술형 시험에 쓰면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은 교과서 23쪽 제일 마지막 문단을 선생님이 정리한 거고요. 23쪽에 있는 모든 내용 다 쓸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이 정리한 이 내용만 서술형에 선생님이 물어보겠습니다. 자, 끝이고 실제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